남편이 야근을 나간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자꾸만 눈이 떠졌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로 적막한 것일. 그때였다. 현관문 쪽에서 탁탁 소리가 났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순간 숨을 죽였다. 혹시 남편이 무언가 두고 간 걸까? 하지만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그림자는 낯설었다. 나측지 않은 구두 소리, 천천히, 그리고 망설이는 발소리,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눌렀다. 화면에 비친 얼굴은 시아버지였다. 깜짝 놀라 문을 열자 시아버지는 조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직 안 잤구나. 그냥 잠이 안 와서 잠깐 들렀다. 평소엔 그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오지 않는 분이었다. 나는 얼떨결에 그를 집 안으로 모셨다. 거실 조명이 은은하게 켜지자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묘한 피로와 외로움이 섞여 있었다. 요즘 일은 잘하고 있지? 그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며칠째 밤샘 근무 중이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혼자 있으니 적적하지? 시아버지의 말에 순간 목이 메었다. 그 말 속엔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다. 그는 부엌으로 가 물 한 잔을 마셨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에 잠시 멈춰서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저 사진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저 때가 마지막이었지. 내 시어머니가 웃었던 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병마와 싸우던 긴 세월이 있었다. 네가 우리 집에 와줘서 참 고맙다. 시아버지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그 애가 일을 핑계로 너 혼자 두는 게 늘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 속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차를 내왔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가끔은 말이야.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람이 너무 외로우면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도 잊게 되더라.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다. 남편의 부재, 오래된 가족의 상처, 그리고 그가 혼자 지켜온 고독덕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벽시계는 자정을 넘어서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이만 가봐야겠다. 너무 늦었네. 문 앞까지 배웅하자.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밤이 길다. 너무 혼자 생각하지 말고 잘 자렴.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자주 연락을 해왔다. 밥은 잘 챙겨 먹니? 마음에 무섭진 않니? 늘 다정한 말투였지만 어쩐지 낯설었다. 예전엔 그렇게 자주 안부를 묻는 분이 아니었다. 남편은 여전히 야근이 많았다. 출근 전 커피 한 잔을 나누던 시간이 이제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다. 그 외의 시간엔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 괜찮니?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제이미 안 와서. 잠깐 나가도 되겠니? 나는 망설이다가 네, 오세요.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이번엔 그가 조용히 들어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거 아까 시장에 갔다가 샀다. 혼자 있을 때 과일이라도 챙겨 먹으라고. 그의 말투는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눈빛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저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과일을 받아 냉장고에 넣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거실의 시계 소리, 창밖의 바람 소리만 들렸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요즘 내 생각을 많이 했다. 그 말에 순간 몸이 굳었다. 그게 그냥 사람이란 게 말이야. 혼자 있다 보면 가족이 그리워지고 그 가족 안의 따뜻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가슴이 조여왔다. 내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말 안 했을 거야. 하지만 요즘은 네가 참 고맙더라. 그는 그저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묘한 불안감이 스쳤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잠깐 머물다 돌아갔다. 현관문이 닫히자 나는 커튼을 내리고 소파에 앉았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빗소리 사이로 내 마음속엔 이상한 울림이 남았다. 그날 이후 뭔가 달라지고 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왔다.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며 아버지 다녀가셨다며? 하고 물었다. 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어떻게 알았어요? 아버지가 새벽에 전화하셔서 너 걱정돼서 잠깐 들렀다고 하시더라.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엔 미묘한 불신이 스쳐갔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냥 과일 주시러 오셨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셋 사이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남편은 무언가 마음에 걸린 듯 자주 말을 아꼈다. 나는 그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지만 그의 시선은 어딘가 날카로웠다. 요즘 아버지 자주 오시나 봐? 조심스러운 물음에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가끔 오세요. 그냥 안부 차원으로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네가 혼자 있을 때마다 마음이 쓰였다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묘한 떨림이 있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저녁 식탁 위에 국물이 식어갔다. 그의 시선이 내 손끝에 머물렀다. 그날 밤 아버지가 집에 오셨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 그냥 이런저런 얘기요. 어머니 생각, 그리고 당신 걱정. 짧게 대답했지만 남편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그날 아버지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어. 근데 조금 이상했어. 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제는 네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무슨 말일까? 남편도 나도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남편은 말이 없었다. 나는 커튼을 닫고 불을 끈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네가 알아야 할 때가 됐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길에 짧게 말했다. 오늘 퇴근하고 아버지 댁에 들러볼게. 그의 뒷모습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다. 그리고 저녁 무렵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 아버지 집에 왔어. 그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다. 여기 이상한 서류가 있어. 우리 결혼 전부터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던 거야. 무슨 서류인데요? 사진이랑 편지 몇 장, 그리고 너에 대한 기록이 있어. 순간 숨이 멎었다. 저에 대한?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아버지가 널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 말에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다. 왜 아무 말 안 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모르는 일이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퇴근하고 말하자. 아버지도 곧 오신대. 통화가 끊기고
방 안엔 숨소리조차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날 밤 나는 거실 불을 켜둔 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계는 자정을 넘었고 문 밖에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현관 앞에 멈춰 섰다. 문 앞에 멈춰선 발소리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다. 손끝이 떨려 문고리를 잡을 수도 없었다. 설마 또 시아버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코인종은 울리지 않았지만 문틈 사이로 느껴지는 기운은 분명 누군가였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터폰을 켰다. 화면에 비친 얼굴은 남편이었다. 왜 그래? 안 열어? 그의 표정엔 피로와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문을 열자 남편은 천천히 들어와 신발을 벗었다. 손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거 아버지 집에서 가져왔어. 그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와 아주 낯익은 한 여자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나로 보이는 소녀의 뒷모습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편지 한 장을 내밀었다. 편지 위에는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미워하지 말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내 눈이 흔들렸다. 그 글씨는 분명 시아버지의 것이었다.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나도 오늘 처음 봤어.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걸 숨겼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들어왔다. 그의 눈엔 피곤함과 무언의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왔구나.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이게 다 뭐예요, 아버지? 시아버지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식탁에 앉았다.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너희 결혼 전에 난 이미 그녀를 알고 있었어. 그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네 어머니와 나는 젊은 시절 친구였지. 그녀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었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옆에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럼 저를...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널 알고 있었다. 남편은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때 난 너무 놀랐어. 하지만 이미 늦었더구나.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진실을 숨긴 건 죄였지만 너희 둘을 갈라놓을 용기도 없었다. 정적이 흘렀다. 세 사람 모두 말없이 앉아 있었다. 공기마저 무거웠다. 시아버지는 눈을 감고 말했다. 이제 모든 걸 말했으니 나한테 화를 내도 좋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과 마주했다. 정적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그 순간 들려오는 건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나는 내 어머니가 아프던 시절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어. 그 아이를 꼭 지켜달라고 했지.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때부터 널 멀리서 지켜봤다.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잔인하더라. 남편이 낮게 물었다. 아버지, 그럼 제 아내가...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렇다. 넌 몰랐겠지만
그녀는 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내가 오랫동안 돌보던 아이였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는 더 차갑게 식었다. 나는 온몸이 굳었다. 머리가 멍해지고 손끝까지 감각이 사라졌다. 그럼 우리 결혼은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나는 그걸 막을 용기가 없었다. 그때 널 보면 그 아이가 행복해 보였으니까 남편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가 뭘 믿고 살아온 건데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남자의 대화가 멀게만 들렸다. 거실 조명 아래서 사진 속 웃고 있는 얼굴들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베란다에 서 있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비친 내 얼굴은 마치 다른 사람이었다. 이게 진실이라면 지금까지의 내 삶은 뭐였을까? 남편이 다가와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그 안엔 깊은 혼란이 묻혀 있었다. 아버지 말씀대로라면 우리 둘은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터졌다. 남편은 잠시 내 곁에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그냥 이대로 있어줘. 내일은 생각하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이 올 때까지 비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서 눈을 피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진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식탁 위엔 아무도 손대지 않은 밥그릇이 남아있었고 서로의 눈빛은 마주칠 때마다 피어오르는 긴장으로 흔들렸다. 남편은 말수가 줄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곤 했다. 무겁게 내려앉은 정적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문이 열리자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오늘 아버지 집에 다녀왔어. 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말했다. 그리고 얘기했어. 이제는 다 정리하자고.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남편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후회하고 계셨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모르는 일이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퇴근하고 말하자. 아버지도 곧 오신대. 통화가 끊기고 방 안엔 숨소리조차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날 밤 나는 거실 불을 켜둔 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계는 자정을 넘었고 문 밖에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현관 앞에 멈춰 섰다. 문 앞에 멈춰선 발소리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다. 손끝이 떨려 문고리를 잡을 수도 없었다. 설마 또 시아버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코인종은 울리지 않았지만 문틈 사이로 느껴지는 기운은 분명 누군가였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터폰을 켰다. 화면에 비친 얼굴은 남편이었다. 왜 그래? 안 열어? 그의 표정엔 피로와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문을 열자 남편은 천천히 들어와 신발을 벗었다. 손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거 아버지 집에서 가져왔어. 그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와 아주 낯익은 한 여자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나로 보이는 소녀의 뒷모습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편지 한 장을 내밀었다. 편지 위에는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미워하지 말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내 눈이 흔들렸다. 그 글씨는 분명 시아버지의 것이었다.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나도 오늘 처음 봤어.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걸 숨겼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들어왔다. 그의 눈엔 피곤함과 무언의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왔구나.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이게 다 뭐예요, 아버지? 시아버지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식탁에 앉았다.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너희 결혼 전에 난 이미 그녀를 알고 있었어. 그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네 어머니와 나는 젊은 시절 친구였지. 그녀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었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옆에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럼 저를...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널 알고 있었다. 남편은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때 난 너무 놀랐어. 하지만 이미 늦었더구나.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진실을 숨긴 건 죄였지만 너희 둘을 갈라놓을 용기도 없었다. 정적이 흘렀다. 세 사람 모두 말없이 앉아 있었다. 공기마저 무거웠다. 시아버지는 눈을 감고 말했다. 이제 모든 걸 말했으니 나한테 화를 내도 좋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과 마주했다. 정적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그 순간 들려오는 건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나는 내 어머니가 아프던 시절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어. 그 아이를 꼭 지켜달라고 했지.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때부터 널 멀리서 지켜봤다.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잔인하더라. 남편이 낮게 물었다. 아버지, 그럼 제 아내가...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렇다. 넌 몰랐겠지만 그녀는 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내가 오랫동안 돌보던 아이였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는 더 차갑게 식었다. 나는 온몸이 굳었다. 머리가 멍해지고 손끝까지 감각이 사라졌다. 그럼 우리 결혼은...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나는 그걸 막을 용기가 없었다. 그때 널 보면 그 아이가 행복해 보였으니까. 남편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가 뭘 믿고 살아온 건데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남자의 대화가 멀게만 들렸다. 거실 조명 아래서 사진 속 웃고 있는 얼굴들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베란다에 서 있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비친 내 얼굴은 마치 다른 사람이었다. 이게 진실이라면 지금까지의 내 삶은 뭐였을까? 남편이 다가와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그 안엔 깊은 혼란이 묻혀 있었다. 아버지 말씀대로라면 우리 둘은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터졌다. 남편은 잠시 내 곁에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그냥 이대로 있어줘. 내일은 생각하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이 올 때까지 비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서 눈을 피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진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식탁 위엔 아무도 손대지 않은 밥그릇이 남아있었고 서로의 눈빛은 마주칠 때마다 피어오르는 긴장으로 흔들렸다. 남편은 말수가 줄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곤 했다. 무겁게 내려앉은 정적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문이 열리자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오늘 아버지 집에 다녀왔어. 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말했다. 그리고 얘기했어. 이제는 다 정리하자고.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남편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후회하고 계셨대.